얘들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미술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동영상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그린 것 같아요? 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체를 움직이는 대상을 잽싸게 빠른 시간에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소묘의 종류에서는 뭐라고 해요? 크로키라고 그래요. 크로키란 속도를 내서 잽싸게 빠른 시간에 표현한 드로잉을 소묘라고 하죠. 이 그림은 코넷이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종이에다 잉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을 한번 또 감상해 봅시다. 이 그림은 누구 작품 같아요?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자작나무를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종이에다 연필, 펜, 잉크를 사용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나무까지, 나무 기둥, 바탕, 길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정밀 묘사라고 하죠. 정밀 묘사.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은 재료를 뭐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해본 것인데 콩테라는 재료가 있어요. 소묘의 재료에서 연필보다 좀 진하고 부드럽고요. 또 광택이 나면서 명암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콩테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것은 이 재료는 대신 수정하기 어려워요. 수정하려면 종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작품은 프랑스의 쇠라라는 화가가 밀짚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소년을 종이에다가 검은 콩테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호가스라라는 미국의 해부학 연습을 한 그 그림을 종이에다 연필로 데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모란꽃이죠. 모란꽃. 이쾌데라는 화가가 모란꽃을 스케치하고서 그 위에다 10개 물감으로 채색했어요. 밑그림이 바로 스케치한 그림이죠. 소묘의 종류의 스케치,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을 했는데 지금 보여준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거예요. 대상, 형태, 명암, 양감, 재질감 등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묘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동아리반에서 명암의 단계를 11단계 해가지고 가장 밝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단계를 여러분들이 연필로 그림을 그렸죠. 데생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소묘의 기초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소묘의 기초는 가장 미술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반에서 이제 데생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데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생을 다른 말로 소묘라고 하는데, 이 소묘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서 그 다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명암의 단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선 소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소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소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묘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묘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네 번째는 소묘의 재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묘의 종류. 첫 번째 소묘의 종류가 아니라 소묘의 뜻. 소묘란 뭐를 소묘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소묘라고 하지만 간단히 단색화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단색화. 그 다음에 데생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데생. 그 다음에 영어로 드로잉이라고 하죠. 이 데생은 프랑스 말로 데싱. 그 다음에 드로잉. 여러분 페인팅이라는 건 색칠하라는 거죠. 소묘는 다른 말로 단색화라고도 해요.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 페인팅은 여러 가지 채색을 이용해서 채색 재료로 알록달록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소묘는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단색화, 다른 말로 데생, 또 다른 말로 드로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소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의 형태나 명암, 양감, 질감 등을 몇 가지 색으로 표현한다?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다는 거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그림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소묘라고 합니다. 소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묘의 역할. 가장 미술에 있어서의 기초학습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소묘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밑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도 소묘가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묘를 많이 하게 되면 관찰력과 뭐가 생기냐면 표현력이 생겨요. 그래서 관찰력,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그림 잘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묘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관찰력, 표현력이 길러져서 그림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묘의 종류. 소묘의 종류는 아까 말한 크로키, 움직이는 대상을 잽싸게 빨리 그리는 그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림 보여줬었죠? 이러한 그림. 크로키. 코넷이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종이에다가 잉크를 사용해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치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밑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여준 그림 중에서 이러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이 모란꽃의 밑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바로 스케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밀묘사 있어요. 정밀묘사는 우리가 최근에 정밀묘사를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죠. 음식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을 자세히 묘사한 그림을 정밀묘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작품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린 자작나무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면 세세하게 이렇게 나타냈죠.
펜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대상을 표현한 소묘의 종류를 정밀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석고상을 보고서 대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석고소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석고상을 보고서 대생을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석고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할 경우에 움직이는 대상을 그릴 경우에는 잽싸게 빨리 움직이니까 그 모습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석고 같은 경우는 석고상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관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고소묘라는 것은 석고의 형태, 명암, 양감, 질감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소묘의 종류를 석고소묘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묘의 재료에는 어떠한 재료가 있는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뭐였어요? 연필이라고 그랬죠. 연필. 소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서 표현이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해서 연필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로 사비 연필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B는 블랙의 약자죠. 뭐 H연필도 사용하죠.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연필이 HB 연필이죠. 하드, 블랙. 그래서 흐리고 진한 것이 보통인 연필, HB 연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사용하는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연필이 HB 연필일 거예요. 근데 이제 H 연필 같은 경우는 제도용 연필로서 아주 흐리고 딱딱한 재료의 연필이 바로 H 연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2B와 4B 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펜이 있어요. 펜은 끝이 뾰족하죠. 그래서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날카롭고 세밀한 표현에 적합하면서 정밀묘사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펜이죠. 그래서 아까 이 자작나무, 고우가 그림을 그린 이것은 펜을 이용해서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콩테는 잘 지워지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의 콩테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인데요. 대신 명암 표현이 좋고 부드럽고 광택이 나고 명암 표현하기 좋은 재료가 콩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탄이 있어요. 목탄은 숯을 말해요. 숯. 나무를 태워서 나중에 그 검은 숯덩어리, 그것을 목탄이라고 하죠. 보통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등의 나무 숯으로 부드러운 명암과 질감 표현에 적합한 그러한 재료가 목탄이에요. 그래서 이 목탄은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손으로 쓱 문지를 경우에 손에 묻어요. 그래서 완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뿌리냐면 정착액을 뿌려야 돼요. 정착액. 픽사티브라 해서 이걸 뿌리면 작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탄 같은 재료는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착액을 뿌려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붓이 있어요. 붓. 붓은 선의 강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먹의 농담, 물감의 농도에 따라서 농담과 선의 굵기 변화가 자유로워서 붓으로 소묘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상 여러분들이 소묘란 무엇인가, 소묘의 뜻, 두 번째는 소묘의 역할, 세 번째 소묘의 종류, 네 번째 소묘의 재료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여러분 교과서에 그 27페이지에 보면 그 고우의 정밀묘사한 자작나무 그린 것이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자작나무 고우의 작품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이것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좋은 것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펜이나 아니면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서 이것을 그대로 그려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장 그려보고 잘 안 그려지면 또 한 장 그려볼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관찰해서 하나는 고흐의 이 작품을 그대로 한번 흉내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이에다가는 과제 2,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관찰해서 한 장 그려오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제 1은 고흐의 자작나무를 보고서 그대로 그려보는 것이 과제 한 가지이고, 과제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나무를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오는 것이 집에서 할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교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